11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민간인인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오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문건 유출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사실도 적시했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오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 씨에게 다량의 청와대 기밀을 넘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20일 구속 기소된 지 360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말씀 자료와 순방 일정, 정책 관련 문건 등 고도의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문건을 반복적으로 최순실에 전달했다. 이로 인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문건 전달이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에 따른 것임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범행에 따른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과 정호성 두 사람의 공모 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도 비밀 누설 공범임을 인정한 겁니다. 오늘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전담 재판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준 목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공판 준비기일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기소 이유는 국외 선거운동 방법 위반 및 탈법 방법 문서 배부 등이라는 좀 많이 생소한 혐의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미주 한국일보에 게재된 의견 광고입니다. 진상은폐 세월호 참사,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굴욕 탈법적 위안부 합의 같은 문구와 함께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라고 써 있습니다.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미국에 거주하는 장호준 목사. 독립운동가, 한국 현대사에서 대표적인 지식인 잡지 사상계의 발행인으로 유신 정권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다 1975년 의문사한 장준하 선생의 삼남입니다. 지난해 3월 해당 광고를 발견한 한국 선관위는 장 목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국외 선거운동 방법 위반입니다. 선거법에 관련 조항이 생긴 뒤 실제 이를 이유로 재외국민이 검찰에 기소된 건 장호준 목사가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합니다. 영주권 가진 우리나라 국민도 처벌될 수 있거든요. 선관위는 장 목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외교부에 장 목사의 여권 무효 조치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장 목사의 여권을 무효화했습니다. 살인이나 횡령 같은 경제범죄도 아니고 국외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여권이 무효화된 것도 장호준 목사가 처음입니다. 장 목사 입장에선 미국에서 갑자기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처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 장호준 목사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 재판부와 검찰, 장 목사의 국선 변호인 모두 여권이 무효화돼 올 상황이 안 되는 장 목사 추후 재판 참석을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장 재판부부터 이러한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고 거의 없는 케이스다라며 난감함을 나타냈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인대로 아직 피고인과 얘기를 해본 자체가 없다며 송달장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역시 난감해했습니다. 검찰도 장 목사를 재판에 출석시킬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궐석 재판을 진행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살인 뇌물 같은 범죄가 아니어서 장 목사를 강제 소환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 판결 자체가 무의미한 상태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미국의 표현의 자유에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는 좀 복잡한 사건인데 본인의 피의자 조사 없이 궐석으로 재판을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공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애초 무리한 고발에 무리한 여권 무효화,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시는 우리 헌법상 그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거거든요. 신문 광고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표시한 거는 그런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다는 것은 공소권 남용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 목사는 기소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을 떠나 살며 함께 촛불을 들지 못하는 빚을 진 죄가 죄지은 마음을 깃털만큼이라도 덜어보고자 신문 광고를 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을 내달 13일로 잡았습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장호준 목사는 미국에서 주말에는 목회 일을 하고 평일에는 버스 운전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요즘 검찰이나 법원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참담이라는 두 글자라고 합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오늘의 키워드는 참담입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무엇이 그리 참담하다는 건지 김효정 기자 카드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참담하다. 모습이나 상황이 비참하고 절망적이다. 마음이 몹시 슬프고 괴롭다는 전자는 객관적 모습을, 후자는 주관적 심경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로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검찰에 불려나온 남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고의 전사들이라며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찬사를 받지는 못할 망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고 비분간개해 했습니다. 문성근, 김여진 가짜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 직원 유모 씨. 유 씨는 1심 재판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으로는 국가에 충성한 30년 공직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참담한 마음이라며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뚝뚝 떨궜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자신이 한 일도 아닌 일에 대해 참담해야 했습니다. 현직 검사들의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에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국감장에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돈봉투만 찬 파문으로 면직돼 김영란법 위반 기소 1호 검사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 전 지검장은 역대 서울중앙지검장들이 늘 해왔던 일인데 이해할 수 없다며 역시 엊그제까지 검찰을 지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피고인이 된 현실이 참담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언론계에선 파업이 한창인 KBS 고대영 사장이 국정원에서 검은 돈을 받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국정원 개입 보도를 누락했다는 논란에 대해 참담하다며 참담 발언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며 이권을 챙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차 씨도 지난 시간은 너무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반성했다며 구구절절한 말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사태에 유탄을 맞은 격인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도 결과적으로 무지했다며 참담하다는 후회와 원망의 자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참담한들의 근원,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구속기한이 연장되자 박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서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다며 그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 연장된 데 항의해 변호인단 총사퇴와 재판 거부라는 초광수 벼랑 끝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정원 말단 수족 직원부터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이까지 사연도 이유도 다르지만 모두가 참담하다고 참담해하는 참담한 현실. 정말 참담해야 할 사람은 그 참담한 시절을 겪고 지내온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까요?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입니다. 네, 법원이 어제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30대 여교사에 대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사회, 오늘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징역 5년 선고받은 이 여교사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뭘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네, 지난 5월에서 8월에 교사인 피고인이 교실과 본인 자동차 등에서 만 12세인 피해자를 2차례 추행하고 6회에 걸쳐 가늠한 사건입니다. 네, 뭐 교실에서까지 그랬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 판결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 그리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요. 네.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네. 여교사는 뭐 일단 뭐 강제성은 없었다, 뭐 서로 사랑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굉장히 어른스러웠고 또 사랑해서 한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법원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인 초등학생과의 성관계는 합의했더라도 강간죄와 다름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린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교사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완전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교사가 시키는 것은 모두 옳고 바르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이런 종교와도 같은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성적 쾌락과 유의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은 물론 그 교사를 믿고 따른 학생과 부모의 믿음을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으로 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하는데 의제 강간 이게 뭔가요? 일반 강간이나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간음이나 추행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와 달리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이라는 수단이 필요 없고 또 설사 그 행위에 관해서 피해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죄가 성립을 합니다. 즉, 이 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승낙할 능력이 없고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없더라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몇 살 이하면 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건가요? 13세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13세 미만이면은 성인이 13세 미만 아이와 성관계를 가지면 무조건 의제 강간으로 처벌이 되는 건가요? 이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을 하고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혐의가 적용된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나는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점을 몰랐다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내일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회사 내 성폭력, 그중에서도 뭐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을 때 성립한다는 뭐 이른바 준강간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판결입니다. 민통선 부근에서 지뢰를 밟아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졌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자 피해자나 유가족 일부가 다시 국방부에 위로금 등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미 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위로금 지급을 거부했고 피해자들은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지뢰 피해자 지원 특별법 6조 2항엔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엔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 지뢰 피해자 심의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들어 위로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특별법 해당 조항 확정 판결의 의미를 달리 해석해 피해자와 유족의 위로금 등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미 위로금을 받아간 사람들이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다시 위로금을 신청해 받아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재판에서 져서 위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국방부가 해당 조항을 잘못 해석해 위로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DMZ를 중심으로 수백만 개의 지뢰가 묻혀있는 압도적인 세계 최대 지뢰 매설 국가입니다. 한국 전쟁이 남긴 상흔의 하나입니다. 피해 당사자나 유족분들, 옛날에야 지뢰 사고가 났어도 그냥 팔자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 재판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그 전에 재판에서 졌더라도
이제라도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아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샘 여직원 성폭력, 성심병원 간호사 선정적 장기자랑 등 직장 성범죄 성희롱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성희롱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10월까지 성희롱 관련 진정이 총 217건 접수돼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 203건을 이미 넘어섰다며 성희롱 피해자들은 인권상담센터 전화 1331로 전화하면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동 주관하는 ADB, 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가 31개 회원국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립니다. 개회사를 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관들이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주관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는 2017 허그 후원의 날이 내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립니다. 출소자 등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올해로 12번째 개최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는 내일부터 이틀간 인터넷신문위원회 준소 서약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언론분쟁 대처 방법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11월 15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